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기분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시간, 그리운 사람의 얼굴. 이런 추억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쯤 떠올리시나요? 혹시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생각하면 뭐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좋은 기억들을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긍정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했던 기억, 그리운 사람의 모습 하나씩 꺼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날지도 모른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대문구 대리만의원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 변비통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변비통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데 어떤 병인가요? 네, 그 변비통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어깨하고 팔이 아픈 걸 변비통이라 그러는데 네. 그 기원자가 어깨 기원자고 네. 비자가 팔비자예요. 아, 네. 그래서 변비통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대개 50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네. 50견이라고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0견이다 그런 식으로. 50견 하니까 좀 네. 귀에 익숙한 단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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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깨는 사실 그 운동 범위가 아주 굉장히 넓은 관절이에요. 네. 네. 이렇게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팔을 들고 뒤로 돌릴 수도 있고 네. 또 팔 전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네. 그런 관절은 다른 데는 없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관절이고 또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변비통이 비교적 환자가 많아요. 네. 네. 또 자꾸 쓰기 때문에 아파도 자꾸 쓸 일이 많아서 팔을 쓸 일이 많아서 잘 낫지도 않고 그런. 옛날에는 아플 만큼 아파해나 한 1년 아파해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런 병이에요. 아파야 낫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한 번 병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다. 네, 빨리 낫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렇다면 운동 범위도 넓고 고치기도 어렵다면 네. 왠지 그만큼 구조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이죠. 네. 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조가 복잡해서 이제 병도 잘 오고 잘 안 낫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네. 어깨는 그 상완골이라 그래서 이제 뼈가 하나 있고 네. 또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고 쇄골이라는 게 있는데 상완골은
팔뼈가 어깨에 붙어 있는 거기를 상완골이라 그리고 네. 보통 주걱뼈 날개뼈는 등짝으로 있는 뼈가 넓적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견갑골이고 그다음에 네. 쇄골은 요 앞에 요렇게 네, 있는 거 그거를 쇄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해 주는 부분을 관절이라 그래요. 그 관절이 견갑 상완 관절, 그다음에 견쇄 관절, 흉쇄 관절, 견흉 관절, 상완 관절 이렇게 5개 관절이 모여 있어요. 네. 얼마나 복잡해요. 네. 뼈가 그렇죠. 셋이와 다 있고 거기에 5 닿는 가지. 데마다 5개의 이제 관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관절을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를 회전근개라 그래요. 네. 팔을 회전해주고 또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제 덮어주고 그런 근육이라는 뜻에서 회전근개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회전근골이 또 그 근육이 3개가 4개가 있어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근,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전근개라는 뜻은 인대하고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회전을 해주고 또 이 근육 회전을 해주고 덮어준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회전근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굉장히 말씀만 들어도 네. 구조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견비통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대개 보면은 견비통의 대부분이 이 회전근개에 이상이 온 거예요. 네. 손상을 당한 거야. 이제 보통 엑스레이 상에 어깨 인대가 끊어졌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다 그 회전근개하고 근개에 있는 인대하고 근육의 손상이 온 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어깨 아픈 병이 오는 게 직업과 많은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은 대개 식당에 주방 일을 하는 아줌마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많이 와요. 네. 그다음에 미용사들이 그 팔을 들고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만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도구도 무겁고. 네, 그리고 이 어깨 높이만큼 들고 일을 한다는 게 어깨에 엄청난 그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파지는 거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몇 달, 몇 년씩 일을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 인대도 그냥 늘어나고 또 네. 더러 이렇게 아주 싹둑 자른 것 같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그 섬유가 끊어져서 일부분이 이제 몇 가닥씩 이렇게 끊어지면은 그게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아픈 것이 이제 그 견비통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네. 특히 이제 이 시장에 가서 주부들이 뭘 사서 들고 오잖아. 이게 이제 그 어깨 아프게 하는 원인을. 네. 그 지하철역을 통과해서 계단을 통과해서 이 끌고 다니는 걸로 가져오려면은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억지로 들고 와. 네. 그리고는 어깨가 아프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은 어깨 견비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어깨가 아프다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때문에
환자들이 어깨 아파서 왔다 그러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이제 혹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다 그래. 그때 일어날 때 어깨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러면 그때 아프다 그래. 예, 그래서 그 자세 때문에 아픈 거니까 네. 그걸 고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젊어서는 네. 또 그닥지 않은데 50세 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깨가 눌리고 인대가 땡기고 뭐 이렇게 돼서 한참 동안 뭐 한두 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인대가 무리가 가서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습관들을 보니까 저도 피하기가 힘든 습관들이거든요. 네, 그걸 고쳐야 돼요. 네. 그 이제 또 허리 아픈 사람들 또 물어보면은 대개 바둑 좋아하고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픈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나절씩 이렇게 착상다리라고 앉아서 그 허리를 구부리고 바둑을 두니까 그게 허리에 무리가 가서 아픈 거죠. 그런 거를 고쳐야 돼요. 허리에 무리가 가면 그게 견비통으로 올 수도 있나요? 견비통도 올 수 있지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프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한의학에서는 그 풍한습이라 그래서 이 추위에 한랭에 노출되고 또 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아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혈이 생겨서 그 의혈을 이제 부항기로 빼보면은 아주 시커멓고 찐득찐득한 그런 피가 나와요. 그런 혈은 왜 생기는 거죠? 그거 역시 이제 같은 원인에서 오는데 그게 특히 그게 많이 생기면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항을 붙여주면은 금방 그 자리에서 아주 시원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간신호라 그래서 간과 콩팥이 허다 그런 뜻인데 이게 원 뜻은 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만유하게.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로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목이 일자목이다, 거북목이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아프다고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팔 운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팔이 저리다, 팔이 손끝까지 저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가 이제 아파서 뭐 무겁다, 뭐 어깨에 뭘 얹어놓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침을 맞으러도 오고 그래요. 그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이건 그냥 제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50견 하면 그냥 제 머릿속에는 어머님들이 더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아버님들보다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빨래 하시고 그게 다 팔 운동이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팔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아무래도 집안일이 좀 팔로 하는 운동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증상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팔을 들 수가 없다, 머리 빗기가 나쁘다, 세수하기가 나쁘다. 그 동작이 제일 아프다 그래요.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인가요? 많아요. 그 다음에 뒤로 돌릴 수가 없다. 그거 제일 많고 어깨가 두 번째가 이제 밤새도록 어깨가 쑤셔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호소를 하는 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시리다 저리다 그럴 때 이제 뜨겁게
찜질을 하면은 네. 좀 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뜨거운 찜질이 더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목 디스크 또 일자목, 뭐 거북목으로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저리다, 쑤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팔 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네. 예. 팔 운동은 제대로 하면서 아프고 쑤신다, 시리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굳은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질병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 치료는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리 이제 그 사상 체질 의학으로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니까 네. 체질 의학적으로 치료하니까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선 이제 그 사상 의학적으로 탕약을 써요. 네. 데리는 약을 이제 지어주고 그다음에 침을 놓아서 그것도 체질에 맞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체질 감별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진단해 가지고 그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할 때 목이 강하고 금이 약한 목체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을 보호하는 그런 처방을 해요. 사상의학 그 처방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재마 선생이 말하는 체질명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태음인은 간이 실하고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는 약을 쓴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운기학자들은 간이 크다는 것을 목화토금수 중에 목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건데 이제 이재마하고 표현만 좀 다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 태음인과 정반대로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한 금체는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을 보호하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화가 강하고 수가 약한 사람은 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를 강하게 하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수가 강하고 화가 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화를 강하게 하는 그런 처방을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우선 이 사상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 사상의학적으로 또 목이 약한 사람은 우리 몸 중에 목혈이 있는데 그 목혈을 보호하는 침을 놔서 네. 그렇게 사상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거기까지는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체질 침에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제가 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체질에 따라 뭐 이런 약재는 써야 된다, 뭐 이런 약재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거는 사실 많이 들었던 강의거든요. 네. 그런데 침도 네. 체질에 따라 다르게 놓는 게 그게 아주 맞는 건가요? 철저해요. 네. 아주 철저합니다. 이제 침도 이제 체질학적으로 하는데 네. 우리 한의계에는 팔체질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전 시간에 말했듯이 그 목체, 화체, 수체, 금체를 각각 음양으로 나눠서 8체질로 나누어서 치료하는 걸 팔체질침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팔체질침이 매우 과학적이고
그 이론이 딱 들어맞는 그런 가장 발전된 침술이에요. 네. 그 팔체질침에 요전에 말했듯이 기본 방이 있고 그다음에 8가지 그 부방이 9가지 부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통 10가지 그 치료 침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견비통의 경우 그 기본방을 놓고 그다음에 장계염증 부방이라는 그 부방을 이제 놓고 네. 그다음에 정신방이라고 하는 정신부방이라고 하는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3가지를 조합해서 그걸 잘 조합해서 그렇게 해서 침을 놓는데 네. 우리 몸에 그 목화토금수혈이 60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놓느냐, 그 침자리를 또 침을 꽂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처방이 짜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놓으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럼 3가지 말씀 주신 그 침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 원장님, 그 기본방이라는 게 기본 원리를 말씀 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장계 염증 부방이라는 건 장의 염증 부위를 말씀해 주시는 장과 걸까요? 근육 뭐 이런데. 네. 네. 그럼 실제 몸에 염증,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 네. 그러면 정신 부방이라는 것은 네. 어떤 거죠? 그 처방 이제 앞에 3번 기본방, 장계 염증방 이렇게 놓은 거를 네. 그걸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마무리 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조합법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견비통을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렇게 침을 놓아요. 네.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나?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합된 처방을 디스크방이라고 한다고. 네. 네. 예, 그걸 디스크방이라 그래요. 네. 그 디스크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 관절, 오장, 네. 오장이란 폐, 심, 간, 비, 신 이렇게 5개 장을 오장이라 그러는데 네. 오장이라는 거는 그 폐나 심장 또 간, 콩팥 이런 거는 속이 다 꽉 차 있는 장이에요. 네. 그게 5개인데 그걸 오장이라 그리고 육부라 그리는 건 오장육부 그리잖아요. 네네. 육부라 그리는 거는 위, 또 쓸개, 소장, 대장, 방광 이런 거는 다 속이 비어 있잖아요. 아, 네, 채워져야 하는. 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장기를 이제 부라 그래요. 그게 6개이기 때문에 육부, 오장육부 그러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굉장히 쉽네요. 네, 그 오장을 치료하는 것이 장계염증 부방이라 그래. 네. 그런데 이것이 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근육, 관절, 뭐 머리 아픈 거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속해요. 네. 예, 그 대신에 이제 부계염증 부방이 있는데 그거는 위, 또 담낭, 네. 소장, 대장, 방광 여기에 속해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처방이 없어요. 네. 이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디스크에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그래 이제 이렇게 특히 디스크 방면에 이게 잘 들어요.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이 침을 놓으면은 잘 들어요. 그래서 디스크 방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터진 것 같아요. 보통 이 팔체질 침을 놓는 한의사들은 디스크방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요. 이 변비통에도 이 디스크방을 전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예.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디스크방으로 침을 맞고 나면 그 자리에서 팔을 번쩍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예, 이 침을 개발하신 권도원 박사가 어느 유인물을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21번을 놓으니까 낫더라.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어느 사상의학자가 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릎 관절로 아픈 환자를 이제 그 권도원 박사한테 보내서 치료를 했는데 가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낫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또 찍었는데 연골이 이제 닳아서 네. 그래서 아픈데 연골이 닳은 상태는 그대로인데 안 아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에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야. 네. 그 치료하는 게 순전히 목화토금수의 타고난 목화토금수가 어떤 이유로 해서 흐트러진 거, 그거를 타고난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그 작용이야, 이게. 네. 그 침이 팔체질 침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네, 신기하고 참, 놀랄 만큼 그 효과가 잘 나고 그런 거를 가끔 경험을 해요. 그 팔을 들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팔을 들 때는 환자도 그러네요. 깜짝 놀래고 네. 한의사도 깜짝 놀래고 그렇게. 고통이 크셨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좀 완치가 거의 되실 정도면. 네, 그게 이제 네. 이런 특히 이제 허리, 어깨, 무릎 아픈 그런 환자들이 올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첫째 탕약을 한 2서너제 쓰고 네. 쓰면서 이제 이 팔체질 침을 놓고 네. 또 이제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팔을 쓰지 말아라, 좀 일을 쉬고 네. 안정을 해라. 그다음에 음식을 꼭 가려서 먹어야 된다. 체질에 맞게. 네, 체질 안 맞는 음식은 네. 피해야 된다. 특히 태양인의 경우 고기를 먹으면은 침 효과도 없고 약 효과도 없고 육류를 금해만 치료가 된다. 그리고 육류를 금지를 시키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그 부항을 붙여줘요. 네. 피를 빼주는 거지. 사혈을 시켜주면은 뭐 그거 역시 그 자리에서 시원하다 그리고 팔 운동을 해보고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안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면서 침을 맞고 약을 써서는 더 늦게까지 더 치료비도 더 들고 치료 기간도 길고 그래요. 그다음에 약을 안 쓰고 그냥 침만 맞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역시 잘 안 듣고 그래서 안정 그다음에 약, 침 이게 병행이 돼야 낫더라고요. 네. 변비통 뭐 흔한 말로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잖아요. 네. 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 예방하거나 조금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 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일을 안 하냐.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많이 네. 시간적으로도 오래도록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쉬어주는 거, 그다음에 뜨거운 물수건이나 이런 걸로 어깨를 찜질을 해주는 거. 네.
저 핫백 이런 거보다는 뜨거운 물수건이 더 효과적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물수건을 갈아붙이는 순간 어깨가 잠깐 시원해지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혈관 그 확장 수축 이거를 促진시켜서 네.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핫백을 마냥 대고만 있는 거는 네. 그거보다는 물수건으로 잠깐 갈아붙일 동안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 어깨를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네. 가만히 놔두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아픈 범위까지 하면은 그게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아픈 범위까지 하면은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죠. 네. 아, 견비통이라는 게 몸을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한 팔을 예방법인 것 같네요. 네, 팔을 보호해 주는 게 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오늘 견비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견비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백수호입니다. 백수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백수호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백수호는 인삼 못지않게 보약으로 우리 한약의 약재예요. 네. 우선 백수호가 뭔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백수호는 그 은조롱이라는 그 초본이죠. 그러니까 가을이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나무 같지 않고 이렇게 풀 종류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뿌리가 이제 백수호인데 원래 이 백수호라는 이름이 조금 줄어든 말이에요. 네. 원래는 백화수호예요. 백화수호. 네. 그 백화수호라는 이름이 왜 붙었느냐? 옛날에 어느 그 머리가 다 씌어서 흰 백발인 사람이 산중에 가서 깊은 산중에 가서 이제 한 1년 살다가 왔대요. 네. 왔는데 머리가 까마귀 모양 새까맣게 돼서 와서 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까매졌느냐고 그러니까 풀뿌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산속에서 이걸 많이 먹었더니 캐 먹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까매졌다. 다시요? 그래 이제 그래서 어찌 머리가 까마귀 모양 검어졌느냐. 네. 그런 데서 어찌 하자에다 머리 숫자에다 까마귀 오자. 그렇게 해서 하수어인데 네. 그 하수어가 흰색이 나는 게 있고 좀 붉은색이 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백하수어라 그리고 적하수어라고 그렇게 붉을 적자 써서 흰 백자를 써서 백하수어, 붉을 적자를 써서 적하수어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자를 빼버리고 그냥 백수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백수를 더 많이 먹나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다양해요 또. 네. 뭐 지지황도 이걸 많이 먹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그 귀중한 약재인데 이게 특히 그 새치머리가 자꾸 하얀 머리가 자꾸 뭐 하나둘 생기고 그럴 때 네. 이걸 먹으면은 좀 더 덜 생기고 더디 생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또 탈모가 있을 때도 이
백화수호를 이제 데려 먹든지 뭐 한약과 같이 조절해서 먹든지 하면은 그 탈모도 좀 예방이 되고 네. 그래요. 이 그 백화수호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서 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진짜 불로장생초네요. 네네. 네. 그 머리가 흰 머리가 까매졌다는 게 젊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뼈 건강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네, 피를 맑게 해줘요. 네. 이제 그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지방질을 피의 지방질을 녹여주어서 이게 피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나 그 이제 심근경색증 있는 이런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방에서 이걸 처방을 해요. 요즘 기름진 음식이나 뭐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네. 이런 질병 때문에 고민 많으신데 네. 백수호 드시면 되게 도움 많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차, 뭐 커피 그런 거보다 이거 데려놓고 창문약 마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맛이 좋은가요? 맛이 뭐 그냥 그래요. 그런데 좋지는 않은데 네. 저 그래도 건강에 좋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뭐 꿀을 좀 타든지 또는 감초를 조금 넣어서 같이 데리면은 네. 좋죠. 그리고 특히 좋은 게 이게 여성한테 좋아요. 갱년기 장애를 더 좀 연장시켜 주는 거죠. 네. 더디 오게 해주는. 여성 호르몬제를 생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성들한테 이제 그 갱년기 올 때 이거를 먹으면 갱년기가 늦춰지고 이제 그 자궁 뭐 방광 저 난소 이런 데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지나면 뭐 성욕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이 백수호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가짜니 뭐 진짜니 네. 하고 TV에서. 네. 그것이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그 생산해주고 그러니까 네. 여성들 대상으로 이제 그걸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짜가 네.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예, 이게 하여튼 여성 갱년기에는 아주 이게 잘 들어요. 그럼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약제인가요? 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그 가짜 백수호보다는 우리 사상의학자들이 보기에는 네.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먹는 게 그게 더. 그게 더 안 좋을 정도로. 네. 체질에 안 맞으면 효과도 없지만 엉뚱한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소양인하고 태양인, 네. 화체, 금체에는 이걸 우린 처방을 안 해요. 체질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좀 뜨거운 성질인가요? 네, 따뜻한 작용을 하죠. 네. 그 소음인약이에요. 인삼이 소음인약이듯이 소음인약이에요. 예. 그래서 태음인이나 소음인한테는 이걸 처방을 하지만 소양인이나 태양인한테는 처방을 안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가려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백수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릴 텐데요. 제작진이 사전에 상담 받으신 분의 개인정보를 받아 원장님께 전달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 네. 몸무게도 한 57 네. kg. 나이는 81세입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이기룡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네. 이 말을 하면은 네. 입가에 침이 방울처럼 노래 나오고요. 네. 또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으면은 또 침이 입가에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 불편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해서 그렇죠.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네. 그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 3년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이렇게 남들이 웃을 때 입이 삐뚤어져 뭐 그런 소리 혹시 들으세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 침이나 음식이 양쪽으로 나와요? 한쪽으로 나와요?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다. 예. 네. 일단 그거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무 검사를 해도 예. 검사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혹시라도 뭐 이렇게 속상한 거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음을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질이 이제 그 문진표에 올라온 걸 보면은 태양인이라는 체질을 타고나셨어요. 아니 저는 한의원에서 태음 아니면 소음 전혀 음체가 아니에요. 태양인이세요. 네. 한의원에서는 그 체질 검사를 했는데 네. 태음인이라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다. 태양인이세요. 거기서 검사한 게 잘못됐어요. 시중에서 체질 검사하는 게 체질 감별하는 게 대부분 다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체질을 감별하기 때문에 예. 다 거의 다 틀리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체질 감별이 어려운 겁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걸 치료를 하고 싶으시면은 예. 한의원 가셔서 약도 좀 쓰시고 침도 좀 맞아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도 뭐 자주 먹습니다만은 네. 제가 저기 무릎 뭐 허리 협착증 이런 게 있어서 네. 당기, 두충 우슬, 네. 백수호 네. 이거를 이제 다리에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태음인 체질은 안 좋다 그러셨는 것 같은데. 태양인 체질에 안 맞는 것만 다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태양인한테는 하나도 안 맞는 체질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 한의원에서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그 집에서 다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거를 추천해 주시는 게 4가지인데 평소에 그 뭐 다른 장 문제나 이런 거 허리 아픈데 약 쓸 때도 당기를 많이 쓴다 그러시던데. 네, 그거는 이제 옛날 동의보감식으로 하는 거고 체질의학적으로는 예. 그게 다 맞질 않는. 더군다나 체질이 태음인이 아니고 태양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런 약재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약재가 저한테 안 맞습니까? 네, 태양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아시고. 네,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그 체질 검사가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다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분은 뭐 틀림없이 태양이에요. 네. 네, 선생님들마다 소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네. 태양인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 문진표에 예. 1939년 3월 5일 토끼띠로 문진표에 올라왔어요. 예.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3월 5일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요. 네. 음력으로는 1월 7일이 정확하거든요. 네, 1월 7일 몇 시? 39년 전반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 태양인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그 태어나는 체질이 형성되는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중에서 얘기하는 뭐 어떠면 태양인이고 어떠면 태음인이고 그런 얘기는 이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나오고 허리통이 굵은 사람은 태음인이다 그러는데 태양인한테도 도라무통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소음인한테도 절구통 같은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도 안 맞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별하니까 이 한의원 가면 이 체질, 저 한의원 가면 저 체질, 같은 한의원도 작년에 갔을 때는 작년 체질, 금년에 가면 또 금년 체질 이렇게. 저는 한 30년 다니는 한의원인데요. 네. 거기서 뭐 1년에 몇 번씩 약을 지어 먹는데 우리 네. 가족들이. 네. 근데 뭐 태음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네. 선생님께서는 그 약이 좀 잘 맞으셨었어요, 그동안? 예, 맞았죠. 네. 잘 맞으셨다고 하시네요. 예. 근데 허리 아프고 뭐 무릎 아픈 이런 데는 잘 안 맞았고 변비나 뭐 이런 거는 또 잘 소화 이거 위장약 같은 거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잘 맞은 게 참 다행이에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태양인한테 맞는 약은 한 번도 못 써보셨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지금 소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거나 지금 다르신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